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인구라는 걸 우리가 좀 이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아들, 딸 구별하고 하나만 낳자가 이게 구했죠. 근데 나중에 시대가 바꾸면서 국가가 이게 경제력이나 이게 이게 국방력이나 모든 게 이게 하려면 인구가 늘어난다 해가지고 아들, 딸 구별하고 막 낳자. 이제 막 처음에 2명 낳자 하다가 이제 지금은 좀 낳아라.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이게 좀 줄어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들고 그 시장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예전에 예전에 요만한 빨간색 이만한 면적의 한 사람이 농사를 질 수 있는 땅이었어요. 이만큼이 딱 좋아요. 그러면 다음 후손이 났을 때 그 인구만큼만 낳아야 돼요. 근데 요만큼 땅밖에 한 사람이 요만큼 땅방에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농경사에서는 이 빨간 이 틀만큼 밖에 없는데 예? 인구가 예를 들어서 10배로 늘어났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이 땅덩어리는 한 명밖에 농사를 져먹고 살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 10명이 먹고 살아라면 어떻게 나요? 네, 같이 아사해서 죽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 예전 농경 사회도 그렇고 유목 사회도 그렇고 특히 유목 사회가 그게 뚜렷하게 드러나요. 유목 사회는 인구가 늘잖아요. 그러면 초지가 이게 절대적으로 높여요. 초지가 뭐냐면 땅에 풀 있잖아요. 유목민들은 양이나 말을 이게 먹여가지고 이게 젖이나 고기를 이게 식량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초지가 이 한계가 있죠. 얘들 몽골이나 유목 국가들은 땅은 넓은데 초지가 한계가 있죠. 그럼 이 초지를 여기 뜯고 가면 여기 다른 데 뜯고가 다시 이제 여기 풀이 나면 또 계속 돌아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예전 몽골 같은 경우에는 100만큼 이렇게 딱 적당했어요. 인구가. 그 유목사회에서는. 그럼 100만큼이 딱 적당한데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애를 많이 낳으니까 이제 세대가 이제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넘어가면서 인구가 100에서 인구가 이제 한 300, 400, 500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먹고는 살아야죠. 그러면 양 고기와 양 젖을 먹어야 하는데 얘네들을 배불리게 먹어야 돼, 양을. 그럼 얘네들이 뜯을 수 있는 초지, 풀이 필요해요. 그게 자연적으로. 근데 예전에 100명이었을 때가 딱이야. 100명이었을 때 딱이었는데 300명까지 들었어, 세배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몽골 초원이 이제 너무 자주 뜯다 보면 사막화가 돼요. 옛날엔 초원이었던 자리가 이게 양을 너무 이게 이게 유목 사이에서 너무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이 양들이 너무 많이 풀 뜯다 보니까 풀이 나가기 전에 다 막 뿌리까지 뜯어 먹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냐? 네,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안 그래도 초지가 모자라는데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어떤 현상이 날까요? 네, 양에게 먹일 수 있는 풀을 날 수 있는 땅이 더 부족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인구는 늘었고 양에게 먹일 수 있는 풀은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초지 가지고 당연히 싸움을 하겠죠. 서로 초지를 쟁탈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목사에서는 이게 한 3대, 4대쯤 가면 그게 큰 전쟁이 한번 휘몰아쳐요. 왜? 그게 바로 이게 초지 쟁탈전이에요. 초지를 쟁탈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징기스칸도 이렇게 예화를 보면 징기스칸 같은 경우에는 좋은 초지가 되면 바이칼로 주변이 좋은 초지가 많아요. 바이칼로가 세계에서 제일 민물이 제일 거기에 큰 호수라고 이게 하더라고요. 가보진 않았어요. 그럼 그 주변이 이게 초지가 잘 형성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호수가 그게 있는 데는. 그럼 그 주변 일대가 서로 양을 뜯어 먹일 수 있는 양을 초지를 이렇게 먹일 수 있는 좋은 자리예요. 그럼 그 자리 가지고 서로 쟁탈잖아요. 그러면 약한 부족 같은 경우 어떻게 했나요? 네, 좋은 그 초지장에서 밖으로 밀려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의 고비 사막 가까운데 사막화 될랑 말랑한 그쪽으로 쫓겨나요. 이제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그럼 어떻게 하나요? 네, 못 반합니다. 양이 뜯을 수 없는 풀이 없어지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네, 양이 빼짝 마르고 양을 많이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유목민들이 먹을 수 있는 양젖과 고기가 없어지죠. 그리고 털 같은 것도 없어지고
이게 줄어들어 버리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 그러면 뭐 아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연적으로 힘에 눌려서 밀려나서 아사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자연적으로 몇 가지 인구를 줄이는 이게 몇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그 사이클이 다 있어요. 유목사의 사이클이 좀 다르고 농경사의 사이클이 다르고 이게 선사시대 이게 사냥과 채집을 하던 선사시대 그 사이클이 틀려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거의 지금 산업화된 자본주의 국가 체제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또 틀려요. 근데 사이클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일 대표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게 예전에 역사적으로 보면 유목사회를 보시면 잘 알아요. 유목사회가 인구가 3배는 100명, 이 땅에서 100명이 초지를 딱 이게 저기 나누는 게 딱 적당히 이 빨간 땅에서. 근데 여기에 300명이 이제 인구가 늘어나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쟁탈전이 당연히 일어나요. 그럼 서로 쟁탈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많이 가고 이제 아사하기도 하고 하게 되고 학살을 많이 당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예, 옛날 필요한 만큼 100 밑으로 이제 예전에는 100이 딱 적당해서 그럼 100명 밑으로 인구가 줄어들어 버려요. 그게 전쟁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그게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순기능도 해요. 이게 순기능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청소를 해준다고 해요. 이거를 갖다가 이게 좀 잔인한 이게 말인데 천신계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전쟁에 하는 이게 순환적인 역할이에요. 메뚜기 떼들이 겁나게 많으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다 처먹고 다니면 이게 피폐화되잖아요. 그럼 메뚜기들이 대부분이 99.99%가 다 죽어줘야 돼요. 이 원리하고 비슷해요. 현대 이게 산업화된 공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역사적인 것 좀 보면 유목사회에서 이게 뚜렷하게 우리가 잘 나타나요. 그래서 유목사회에서는 끄떡만 하면 얘네들은 매일마다 밥 먹고 쌈박질하고 전쟁하는 게 일이에요. 얘네들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유목사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전쟁이에요. 농경사회도 이래요. 근데 유목사회처럼 그렇게 잔인하고 이게 짧은 주기는 아니라고 좀 약간 큰 주기를 일어나요. 그게 보통 3대, 4대 정도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게 한 번씩 그 패턴이 일어나요. 과잉 인구로 해서 이제 자원 쟁탈 전쟁이 기본적으로 일어나요. 이제 유목사회는 이렇게 초지예요. 자원이. 그 원론적인 그게 초지 자원이. 이제 그거 가지고 쟁탈전이 일어나요. 이제 그게 마치 공황과 같아요. 산업사회에. 그럼 보통 전쟁이라는 게 한번 크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구가 확 줄어들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네. 옛날 300명이었는데 한 70명으로 줄었네? 근데 옛날 100명이었을 때 딱 적당했었는데 70명이니까 어떻게 하냐? 서로 싸울 일이 없어져요. 70명으로 인구가 줄어드니까. 요 틀 안에서 300명인데 인구가 이제 서로가 싸워가지고 이제 전쟁으로 총칼에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아사에서 죽기도 하고 학살당해서 죽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럼 300명이 70명으로 줄어들어요. 인구가. 그러면 여기 이제 평화가 찾아와요. 이 청원에. 왜? 100명이면 딱 적당한 이게 초지를 형성하는데 인구가 70명 줄었으니까 인구가 오히려 모자라요. 인구가 모자라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수용을 해요. 다른 부족들을 서로가. 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구가 이게 집단화된 집합체가 어느 정도 있어야 서로 간에 서로 잘하는 거에서 시너지 효과를 해요. 그걸 이제 도시적 효과라고 해요.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되면 여러 각계의 전문가들이 자기 장점을 해서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한테 제공해, 이 사람이 못하는 거 나한테 제공해서 서로 간에 그 사회의 구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유목사회도 똑같아요. 유목사회도 혼자 살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이게 되게 불편해요. 많이. 그 생존에도 긍정하고 일정한 부족을 이게 형성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대장간을 해가지고 이런 총이 이제 칼이나 아니면 화살초 아니면 칼 같은 거 이렇게 생활용품 이런 걸 잘 만드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그 일을 하겠죠. 어떤 사람은 옷 같은 걸 갖다가 재단을 잘해요. 양 같은 걸. 어떤 사람은 양털을 잘 깎아요. 그걸 제공을 해요. 그럼 사회의 붕어파가 돼요. 그게 유목국가의 부족 사회에 이제 그게 국가적 약간 시스템으로 들어가요. 그 사회의 그 시스템화가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인구가 굉장히 필요한 인구보다 확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쟤네들만 없었으면
좋아한대. 한번 쟤들 죽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다른 부족애들을 막 이렇게 삿대질하는데 인구가 확 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아우 쟤네들하고 같이 살고 싶네. 저 부족도 그러면 부족 간에 네, M&A라고 하죠. 정말 합병 작업이 일어나요. 실질적으로. 서로 간에 필요해. 예전에 인구가 과잉이 되면 서로 간에 으르렁거리면서 쟤 죽었으면 좋겠는데 인구가 필요 인구보다 너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아 쟤네들하고 같이 사이좋게 살아가고 서로 도움 주면서 살았으면 좋겠네. 이렇게 돼요. 이게 공항에 하면 최고에 달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인구예요. 과잉 인구. 그래서 먼저 전쟁이 일어나요. 왜?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스스로 그걸 갖다 인구를 줄이는 방법이 인간들이 전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쉬운 게 뭐냐? 네,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한 번에 싹 퍼져가지고 한 번 전염병이 퍼지면 막 인구가 심하게는 100이던 인구가 10분의 1이 10까지 줄어요. 막 100명이 된 인구가 10명까지 줄어들게 돼요. 이게 전염병이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해요. 전쟁과 전염병.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이제 대기근이에요. 이제 아사에서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여기 큰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뭐 쓰나미도 있고 자연재해, 뭐 태풍 뭐 여러 가지도 있는데 제일 인류에게 있어서 공황 상태가 오면 그 공황 상태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 과잉 인구예요. 산업화 사회들고 옛날 다 그 주기가 와요. 공황 주기도 이유가 그냥 과잉 인구예요. 첫 번째.